우리 3월 모의고사인가 중간고사 범위인가 아무튼 비슷한 얘기가 36번 지문이랑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배웠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수렵 채집 활동을 하다가 농사를 짓게 되면서 하게 되는 변화가 뭐냐면은 협력, 그치? 분업. 맞아. 웬일이야. 성장했구나. 분업이랑 또 뭐 있었어? 또 뭐 있었어요? 분업 말고 농사할 때 하는 거. 정착. 오 뭐야? 정찰하게 됐거든. 너무 잘했다. 그러면 이 개념을 36번도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 것도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농사를 시작하게 되는 원인을 뭘로 보냐면은 기후 변화로 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환경, 기후 환경이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농사가 가능해졌고 그래서 정착하게 되었음.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게 36번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1번부터 바로 봅시다. During the Ice Age라고 하는데 요거 빙하기라는 게 뭔지를 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지문을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보면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랫동안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빙하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이 이런 아스팔트나 흙이 아니라 다 빙하라는 말이거든. 그러면은 그 상태가 지속이 된다라는 거는 전반적인 대기 온도나 뭐 전반적인 온도가 평균적으로 낮다라는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쉽게 전체적인 온도가 낮고 얼음으로 뒤덮여져 있었던 시기를 빙하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동안에 뒤에 두 개의 문장을 나돌리 버돌소로 연결을 할 건데 이때 어법적으로 중요하죠. 나돌리 뒤에 도치문 쓰는 거. 다시 얘기하면 나돌리 버돌소 뒤에 문장을 두 번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 나돌리라는 단어 자체가 해석을 떠나서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에 도치문을 씁니다. 뒤에. 그 도치문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이해하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데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장 있죠? 원래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주어 더 플래닛 동사 그리고 비동사 뒤에 머치 콜더를 써가지고 이 형식 문장이었던 거야. 근데 이렇게 비동사를 쓴 문장을 가지고 도치문을 만들 때는 단순하게 주어랑 비동사가 이렇게 바뀐다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나돌리 뒤에 와야 할 단어가 둘 중에 was가 된다라고 보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 was가 문장에서 동사 역할을 하고 플래닛이 주어고 머치 콜더가 형용사 주격 보호인 건데 다른 지문에도 비교급 앞에 머치가 쓰였고 그때 우리 이거 강조라고 했거든? 머치가 비교급 앞에 쓸 때 어떻게 해석을 한다 했죠? 훨씬. 그치. 훨씬이라고 해석을 하지.
빙하기 동안에는 플래닛, 지구가 much colder, 훨씬 더 추웠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떠했는지를 더 뒤에 있는 문장을 먼저 해석을 해볼게. 이 주어 it도 먼저 나온 문장의 주어 플래닛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구가 또 어떤 상태였는지를 비동사 was 뒤에 much drier 이라는 비교급으로 또 써줍니다. 마찬가지로 much가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한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너희가 겨울에 느끼지 않을까 싶거든? 그러니까 추운데 건조하기 때문에 막 겨울에 얼굴에 로션 같은 거 안 바르면 막 트잖아.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겨울에는 주변 공기가 너무 건조한 거야. 그 기후 상태를 지금 나돌리 벗 뒤에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춥고 건조하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어떤 모습이 같이 있었을지를 두 개의 문장 중간에 with 전치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을 만듭니다. 다른 지문에도 with 분사 구문이 있었는데 이 분사 구문이 있을 때 해석을 요 목적어를 A라고 할게. 이 A가 요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은 ice sheets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는데 얘는 그냥 땅이 얼음, 빙하로 되어 있는 모습이라 생각하면 돼. 빙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음으로 된 땅이 덮여 있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석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이때 with가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것도 비슷한 구조가 자주 보이니까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뭘로 덮여 있을까? 요 cover이라는 단어에 대한 목적어로 요 much가 왔다 생각하면 돼요. 이거 목적어거든? 그러니까 많은 것들로 덮여 있는데 뭐가 많이 있는지를 of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 what부터 today까지. 그래서 보면은 what을 썼다라는 거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왔다라는 거고 불완전한 이유가 콜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오늘날 북반구라고 부르는 그곳에 많은 것들로 덮여 있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이거 무슨 말이 되겠지? 북반구는 이렇게 지구가 있잖아. 요 북쪽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빙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일랜드에서는 우리가 종종 문장의 동사를 associate 목적어를 hold 전치사 with 뒤에 두 번째 명사 wet 뒤에 표현 써놨죠? A를 B와 연관시키다. 그래서 우리는 추운 날씨를 축축하게 젖어있는 습기가 높은 것과 종종 연관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but 뒤에서 만약에 It's really cold라고 해서 날씨가 진짜 추우면 비인칭 주어가 뭐 날씨나 뭐 거리나 요일 이런 데 쓰잖아. 해석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날씨가 되게 추우면은 요 뒤에 있는 상황들을 좀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There is 동사 뒤에
요 evaporation, fewer clouds and rain 이 세 가지를 하나의 명사 취급했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자리가 is인지 are인지 오해하기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추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일단 문맥적으로 증발하는 게 훨씬 줄어들어. 여기 less 앞에 있는 far 있죠? 얘도 비교급 앞에서 much처럼 강조합니다. 훨씬. 그래서 훨씬 덜 증발 작용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더 적어지고요. 구름이 적어지다 보니까 비도 덜 내리게 된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문장에서 빙하기처럼 되게 추울 때는 건조하다라고 했잖아. 공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증발 현상은 주변에 수분이 많거나 아니면 되게 습도가 높을 때 이제 그 공기 흐름이 건조해지면서 액체가 기체화되는 게 증발 작용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애초에 주변 환경이 건조하기 때문에 증발 작용이 일어날 게 없는 거야. 액체를 기체화하고 싶은데 그럴 게 없어. 그래서 증발을 안 했더니 보통 증발 작용이 일어나면 얘네들이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구름을 만들 건데 이 구름을 만드는 과정도 없어지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구름이 막 만들어지다가 이 구름이 있는 대기 쪽에서 뭐 수분이 늘거나 뭐 여러 가지 바람이나 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은 그때 먹구름이 되면서 또 다시 비로 내리게 될 건데 애초에 만들어진 구름이 없다 보니까 비도 덜 내리게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겨울 그 날씨를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추운데 하늘은 또 쨍쨍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과정이 걸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3번 문장 계속 보면은 따라서 빙하기에 우리가 살던 이 세상이 춥고 건조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아. 그리고 이렇게 춥고 건조했다라는 것 이거 콤마 찍고 접속사 없어서 분사구문 씁니다. 근데 이 분사구문이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가 앞문장 내용 전체예요. 빙하기에 춥고 건조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뒤에 문장으로 목적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식물이 자라는 것이 어려웠음을 의미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려면은 따뜻하고 주변에 물이 있고 비가 내려야 되잖아. 근데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기르는 상황 자체가 어려웠음을 3번이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4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In this type of climate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빙하기 시대의 기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 당시에는 농사라는 게 선택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문장을 의미 추론이나 빈칸으로 내기가 좋거든요. 요거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싶은데 환경이 안 따라준다라는 거지. 그거를 선택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리고 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는지를 뒤에서 가주어 진주어로 이유를 설명을 해주거든요. 저기 투부정사로 쓰인 진주어 depend on 이거 무슨 뜻인지 기억나? depend on 그 익스펜드고 의존하다. 그치 의존하다. 어디에 의존하냐면은 any one piece of land라고 해서 땅 한 부분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뭐 한 조각? 이거는 좀 어색하니까.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땅의 어떤 한 조각인데, 그러니까 전체 동네에서 일부 땅을 말한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땅의 일부에 의존하는 것, 뭘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근데 이게 어떤 에너지냐면은 너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요. need에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우리가 해결하는 음식들, 이 에너지들을 여기에서 produce the energy you need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만들려고 일부 땅에만 의존을 하기에는 기후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를 중간에 too risky를 써가지고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빙하기 그리고 빙하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을 하다가 이제 5번 문장부터 뭘 설명을 할 거냐면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빙하기에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아이스캡스가 만년설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만년설이 녹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겨울에 눈이 오잖아. 서울은 한 번씩. 근데 이게 막 우리나라가 산으로 둘러싸 있으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도시에서 눈이 내리면은 그냥 나라에서 빠르게 이제 바닥에 쌓여있는 눈을 치워주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평균적으로 더 추운 지역, 강원도 이런 곳들 아니면은 이런 산 꼭대기 이런 곳들은 눈이 너무 많이 쌓이기도 하고 날이 너무 춥기 때문에 한 번 여기에 눈이 쌓이면은 눈이 그치고 해가 뜨고 일정 시간이 지나더라도 여기에 쌓인 눈이 바로 녹아버리질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눈이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그 지역을 만년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 근데 그 만년설이 녹을 정도다라고 하면은 기온이 꽤 많이 올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날이 따뜻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뭘 경험할 수가 있냐면은 생명의 갑작스러운 폭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도 다 녹고 땅에 있는 빙하도 다 녹고 흙이 보이고 따뜻해지다 보면은 숨어 살고 있던 동식물들 아니면 여러 가지 미생물들 얘네들이 살아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생명체들이 갑자기 폭발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된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 표현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6번 문장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점 따뜻해지는 거야. Got warmer and warmer. 그리고 사람들은 시작했습니다. 투부정사를. 그래서 live around places라고 해서 어떤 장소 주변에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떤 장소인지를 뒤에서 관계부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 완전한 문장으로 수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수식하는 문장에 사역동사 make를 써가지고 해석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음식을 더 집약적으로 잘하게 할 수 있는 장소 주변에서 사는 것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집약적으로 잘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정해진 땅에서 보통 뭐 벼농사 지으면 이렇게 되게 빽빽하게 자라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걸 말하다. 듬성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풍족하게 식물들이 자라는 거를 intensively하게 자랐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얘기를 해보면 7번 문장에서 이 6번처럼 농사를 짓는 환경에서 살기 시작을 한다는 게 didn't happen overnight 이라고 해서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거는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아마도 thousands of years라고 해서 수천 년이 take가 시간을 목적으로 가지면은 시간이 걸리다라고 해석을 하잖아. 빙하기부터 농사 짓기까지가 수천 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주제가 그러니까 농사하는데 수천 년이 걸렸다 이거를 얘기하는 아니야. 기후가 변화하면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정착 생활을 했다는 거야. 지금 만년설에서 그 빙하기에서 따뜻해졌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된 거잖아. 농사를 지으니까 정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 with 이어서 계속 보면은 뭘 하면서 수천 년이 걸렸는지를 얘기를 할 거거든요. 농사를 짓기 전에 중간에 수렵 채집인들이 동식물을 채집하고 사냥을 하는 과정이 일단 중간에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수렵 채집만 했냐? 그게 아니라 수렵 채집을 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요 뒤에 있는 부분을 잘 봐주는데 얘가 while 접속사 뒤에 분사 doing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분사 구문에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 근데 여기에서 생략되어 있는 주어를 보통 우리가 앞문장의 주어를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주어 생략을 앞에 있는 문장이랑 꼭 같아야만 생략을 하지는 않습니다. 문맥상 판단할 수 있는 주어면은 생략을 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여기에 내가 people이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people은 6번 문장에 있는 people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는 주어가 while 뒤에 오겠다라고 하는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분사구문을 만들었다. 이게 아마 2학년 되면은 되게 많이 보게 되는 문장 구조인데 어쨌든 지금 보고 있는 while 뒤에 있는 주어, doing이 주어가 아니라 분사구문이다라는 거를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내용을 계속 보면은 사람들이 little 약간 side hustle 부업을 했다라는 거지. 무엇으로? 농사로.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렵 채집 생활을 하다가 조금씩 부업으로 농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정착을 해서 하게 됐다. 수천 년에 걸쳐서. 근데 그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좀 어려운 지문이어서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37번 넘어가 보자. 작업 기억, 장기 기억을 말하거든요. 작업 기억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당장 떠올려서 말로든 행동으로든 표현해야 되는 게 작업 기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장기 기억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떠올리진 않는데 이제 머릿속에 딱 숨어 있는 거지. 필요할 때 쓰려고. 근데 두 가지가 상호작용,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할 거냐면은 우리가 작업 기억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뭔가를 떠올려서 말이나 행동으로 보일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그 기억하는 컨텐츠량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를 순서대로 설명을 하는 게 37번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0년 전에 여행 갔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10년 전에 내가 여행 가서 했던 것들을 평소에 생각하진 않지만 되게 임팩트가 큰 것들은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누가 10년 전에 여행 이야기를 해줘 라고 하면은 그 장기 기억에 있었던 임팩트가 큰 것들을 꺼내서 작업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이나 뇌로 보내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작업 기억은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을 할 거거든? 근데 그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억에 관한 정보가 10년 전에 여행을 했던 그 정보의 모든 내용이 아니라 일부의 내용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은 애초에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용량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꺼내서 말을 할 때도 꺼낼 수 있는 양도 제한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말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1번부터 바로 보면은 주어가 big difference, 큰 차이거든요. 두 가지 사이에. 첫 번째는 작업 기억, 두 번째는 장기 기억.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뭔지를 대절로 설명을 합니다. 대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explicitly, 분명히 aware of,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야. be aware of 이 표현은 다른 지문에서도 나왔습니다. 인지하다, 알고 있다.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거야. 어디에서 인지하고 있냐면은 작업 기억 속에서. 근데 이거를 문맥상 예를 썼다라는 거 잘 봐줍시다. 분명히 명시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 명시한다라는 거는 보여준다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인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but 뒤에서 우리가 are not able to 할 수 없대. 직접 접근하는 것은 어디에? 정보긴 한데 장기 기억에 있는 정보에.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장기 기억에 있는 정보는 내가 무슨 정보였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고 머리를 돌려가지고 꺼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간이 걸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한 거냐면은 직접 접근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 1번 문장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생각해내는 그런 정보를 다루는 거고, 장기 기억은 바로바로 꺼내 쓰려고 쓰는 저장해 두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얘를 작업 기억으로 꺼내 쓰려고 데리고 있는 애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직접 접근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장기 기억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까? 2번 문장에서 by 뒤에 명사로 설명을 합니다. 이 정보를 데리고 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디로? 작업 기억으로. 3번 문장에서 사례를 들어줍니다. 지금 당장 You are not aware of 인지할 수 없어. 모든 배우들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거 have seen 완료시제거든요. 수동 아니에요.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너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모든 배우들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직접 보든 드라마나 영화로 보든 수많은 배우들을 봤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것들을 다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인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4번 문장에서 우리가 계속 보았던 그 배우들은 stored, 저장되어 있는 거지, 장기 기억에. 그러면은 장기 기억은 어디에 위치했다라고 볼 거냐면은 우리의 의식 밖에 있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기 기억에 있는 정보를 머릿속으로 생각해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 밖에 있다를 outside your conscious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를 작업 기억으로 데려오면은 그때는 inside your conscious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이거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뭔 차이인지 알겠죠? 5번 문장 보면은 그러나 방금 말한 거를 영어로 표현을 한 건데, 만약 내가 요청을 하는 거야. 너가 모든 배우들의 이름을 열거하기를.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한테 요청을 하면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너는 사용을 할 겁니다. 이름을 열거해라고 했잖아. 하나하나 말해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말하려면은 작업 기억을 사용을 할 거야. 작업 기억에 있는 걸 우리가 말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두 개의 투부정사로 설명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배우들의 이름을 one by one 하나씩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표현에 써놨어. read out, 술술 말하는 거. 그 배우들의 이름을 술술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생각하고 말하려면은 working memory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했는지 6번 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작업 기억은 너의 장기 기억에 접근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장기 기억으로 정보를 꺼낼 수 없어. 우리 뇌의 작업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을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and 뒤에서 두 번째 동사. 기억들을 가지고 오는 거지. 어디에? awareness, 우리의 의식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생각하게끔 데리고 온다는 거야.
근데 이 과정에서 7번 문장부터 but 쓴 다음에 한 가지를 기억해라고 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내용을 대생략하고 이렇게 문장으로 쓰고 있어. 이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냐면은 7 items or chunks라고 해서 7개라고 하는 숫자 정도의 아이템이나 덩어리, 정보 덩어리라는 한계를 가진다라는 거지.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너가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배우들의 이름을 얘기해 줄래? 라고 하면은 빠르게 장기 기억에서 작업 기억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배우 이름을 막 말하는데 보통 맥시멈 7명의 이름 정도를 말한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 몇 시간을 주고 막 말해라고 하면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적정한 시간 동안 떠올린다라고 하면 한 7명 정도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8번 문장 보면은 이때 각 배우들은 지금 말하는 상황에서 아이템이 됩니다. 그러니까 7명 정도의 배우 정도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19번 문장에서 시도하고 생각할 거야. 모든 배우들을. You know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너가 알고 있는 모든 배우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떠올려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생각하려고 할 건데 어디로 생각을 할 거냐면은 너의 명백한 명시적인 awareness, 의식 속으로 생각을 할 거래. 왜냐면은 장기 기억에 있는 거를 바로 생각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작업 기억으로 꺼낸다라는 거는 말할 수 있는 기억으로 데리고 오는 거잖아. 그거를 explicit awareness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10번 보면은 그러면 너는 아마도 노력을 할 겁니다. 시각화하는 것을. 뭘 시각화할 거냐면은 large group of them 이라고 해서 그 배우들의 큰 집단들을 시각화하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7명이다 라고 하면은 그 7명에 대한 사람들을 떠올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었지? 머릿속으로 이 사람들의 이미지를 그려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이름만 알고 있었던 배우들은 없어져.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름이랑 이미지가 같이 떠올리는 사람이 한 7명 정도 남을 거거든? 그러면은 너가 인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지. 몇 명의 배우들만을. 어떻게? at any one time. 이거는 한꺼번에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7명 정도만 기억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어쨌든 이 지문이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뭔가를 표현할 때 장기 기억과 작업 기억을 같이 사용을 하고 근데 작업 기억에 있는 걸 표현을 할 때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다. 두 가지를 같이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는 조금만 쉬다가 나머지 하나 더. 38번 볼게요. 이거 아마 앞으로 비슷한 내용 되게 많이 보게 될 건데 제스처를 사용을 하면은 정보를 부호화하거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하는 말인데 정보의 부호화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주냐면은 내가 그 기억하는 정보를 표현하는 거라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까 그 37번에서는 explicit, 명시적으로 말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정보를 부호화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기 기억 회상은 말 그대로 옛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거지. 1번 문장부터 봅시다. 디테일 체크해. 보면은 만약 너가 몸짓을 하면, 이 지문에 몸짓을 하다라는 동사 제슈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게 자동사로 다 나오거든요. 그거 좀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뭘 하는 동안 제스처를 할 거냐면은 접속사 뒤에 분사 구문을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while describing도 접속사를 포함한 분사 구문이야. 근데 이때는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가 앞에 이어지는 주어인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너가 describe an event, 어떤 사건을 묘사하면서 이제 몸짓을 하는 거야. 뭔가 말을 하면서. 그때 do you think, 너는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생각하냐라는 거지. 뒤에 있는 문장 내용을 보니까 이거 비교급 문장이거든요. 중간에 better than 써가지고 비교를 할 건데, 문장 처음부터 보면은 너가 will be able to, 할 수 있을 것이다. 조동사 하나, be able to 조동사 둘, 뒤에 동사은요 recall. 그래서 너가 기억을 해낼 것인데, 어떤 사건을 어떻게 더 잘 기억을 할 거래. 어떻게 할 때보다, 너가 제스처를 하지 않을 때보다. 이렇다고 생각해 라는 게 do you think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면은 너가 앞문장에서 얘기하듯이 말하면서 몸짓, 제스처를 보여주면은 제스처를 보여주지 않을 때보다 어떤 사건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일단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실험 바로 들어갑니다. 2번 문장에. 이거 had 지각동사 썼거든? 우리는 성인들에게 어떤 비디오를 보라고 했어요. 사역동사, 목적격 보호 이런 자리도 잘 봐야 되지. 근데 그 비디오에 뭐가 나오냐면은 장난감, 동물, 사람. 근데 이것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뒤에 performing, 현재 분사로 수식을 해주고 있어. 다양하면서 때때로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이런 물건, 동물, 사람이 나오는 비디오를 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상한 뭘 하고 있을까 보니까 닭이기는 한데 경찰관에게 미끄러지고 있는 닭이야. 두 번째는 조깅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달리기 자세가 아니야. 본인의 발가락을 터치하기 위해서 밴드 다운, 몸을 숙이고 있는 조깅하는 사람이래. 세 번째는 울타리인데 울타리는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거야. 근데 이때 보세요. 이렇게 콤마가 생략이 되고 뒤에 셔트라는 과거 분사를 사용한 분사 구문을 같이 써가지고 전체 수식 표현을 만들었거든. 이거 분사 구문 살려보면은 접속사, 생략하고 있는 주어는 수식받는 명사예요. 울타리. 문장이 지각동사를 과거시로 썼기 때문에
이거 셔트 동사도 과거 시제를 써서 수동태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on its own. 이거 세 개 단어는 저절로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뭐 스스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그러면은 살림 문장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보면은 스스로 문처럼 닫히면서, 그러니까 문이 닫히듯 스스로 닫히면서 흔들리고 있는 울타리,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분사 구문이 들어가 있는 수식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대상들이 전부 다 우리가 떠올렸을 때 평범한 모습들은 아니란 말이야.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신기한, 좀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사물들을 보여준 겁니다. 3번 문장에 우리가 그리고 나서 시험을 했는데 이 성인들의 기억력을 시험했거든요. 앞에서 말한 이 사건들에 대한, 그러니까 영상에 나와 있는 모습들에 대한 기억을 시험을 한 거야. 2번 나누어서 했는데 첫 번째는 언제 했냐면은 묘사를 한 직후, 영상을 보여준 직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두 번째는 3 weeks later 이라고 해서 영상을 보고 3주 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나중에 복습할 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요거 immediate after 요 부분만 좀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테스트를 했는데 4번 문장 보니까 주어가 어른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인지를 뒤에서 수동태 동사로 주격 관계대명사를 만들었는데 were told를 문맥상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은 hurried라고 생각해주세요. 제스처를 해라고 들었던 어른들, 뭘 하는 동안 얘도 접속사 y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 구문입니다. 근데 이 while 분사 구문이 생략하고 있는 주어는 수식받는 adults가 될 거야. 그래서 본인들이 본 사건들을 서술하는 동안 제스처를 해라고 들었던 그런 어른들은 remembered, 기억을 했는데 더 많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어른들보다 마찬가지로 듣기는 했는데 not to gesture, 제스처를 하지 말라고 들었던 어른들인 거야. 지금 not which 보이죠? 잘 기억하세요. 투부정사 부정은 to 앞에 not 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자리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법상 틀린 겁니다. 투부정사 부정이에요. 그러면은 특히 언제 물어봤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제시한 사람들이 기억을 했는가 봤더니 뒤에 특히 3주 뒤에 물어봤을 때 기억을 잘했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이 질문의 주제가 뭐냐면은 제스처를 사용을 하면은 옛날에 있었던 일, 장기 기억을 떠올리고 그거를 말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고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직후에 말하는 것보다 3주 뒤에 말하라고 했을 때 제스처를 한 사람들이 더 잘 기억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첫 번째 실험에서는 시켜서 제스처를 했거든요. 5번에서는 만약에 본인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스스로 제스처를 했을 때도 똑같은 가를 보려고 할 거야. 그래서 5번 문장 보면은 투부정사로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주어가 아니에요. 알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뭘 알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if는 whether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you would get the same effects. 너가 똑같은 효과를 우리가 똑같은 효과를 가질지 말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때 with 있죠. 이거 we would의 줄임말입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은 이어지는 문장에 가정법 if가 과거 시제를 썼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제스처를 한다면 그들이 똑같은 효과를 가질지 아닐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주어가 나와요. 우리가 어떤 연구를 했던 거야, 다시. 그러나 버띠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주었다라고 합니다. 어른들에게. 무엇을? 제스처에 대한 no instructions. 어떠한 지시를 주지 않았다. no가 들어갔으니까.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하라. 그냥 냅둔 거지, 말을 안 하고. 근데 6번 문장에 found the same pattern.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이템들을 기억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제스처를 하면서 말했던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이템은 내가 기억해야 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떤 내용들보다 더 잘 기억을 했냐면은 제스처 하지 않은 내용들보다 더 잘 기억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 지문의 주제를 마지막에 정리를 할 겁니다. 제스처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과 함께? 말하는 것과 함께. 그러니까 제스처 하면서 말하는 걸 얘기를 하겠지? 동명사 주어니까 make에 s 붙이고 근데 얘 오형식이에요. 정보기는 한데 뒤에서 말로 부호화되는 말로 표현하는 정보인 겁니다. 그거를 메모럽을 기억할 만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정보를 더 기억하기 쉽게 한다라는 말을 메모러블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는데 요런 거는 마포구에서는 빈칸으로 내기도 좋거든. 이 단어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한 지문들은 30번대 내에서도 좀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과제 검사 조금 할 사람들 하고 마칠게요.